신광스틸의 홍대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두 분께서 세계 철강과 국내 철강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철강 유통하는 업체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은 생존을 위해서 많은 여기 또 그 메이커 또 관계자분들도 나오셨는데, 정말 생존을 위해서 좀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다품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치나 이런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왜 발표자가 이런 소리를 하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고요. 신광 철강과 스틸 그 두 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뿐만 아니라 여기서 앞에서 말씀하신 봉현광이라든지 그다음 판재류 이런 전 품목에 대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철강은 법인이 한 40년 됐네요. 그리고 자차로 하고 있고, 뭐 1차 유통부터 뭐 3차까지 전 유통을 다 커버하고 있고, 자차도 운영하고 있고, 뭐 취급 품목은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품목을 다 하고 있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왼쪽 상단에는 이제 강관을 야적하고, 그 오른쪽에는 이제 사실 납본 처리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납본 처리하고 있고, 신광 철강하고 스틸은 위치적으로 이제 그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 대화 산업단지, 대전 대덕구에 대화 산업단지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각관류랑 이제 우리가 이제 철판류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스틸이라고, 거기에 현강 저희들이 창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H빔. 저희는 우선 동국제강을 하고 있고요. 동국제강을 하고 있고, 일반 현강 같은 거는 한국특강하고 동국제강 같이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시현강이라는 제품 같이 해서 현강 창고를 따로 옆에다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 스틸은 같이 이제 저희가 절단하고 일부 가공하고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사실 저희가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각관, 그 다음에 강관 이런 것들은 저희 봉현강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엄청나게 봉현강은 너무 어려워요. 사실 너무 어렵고, 지금 강관이나 각관을 보면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시황이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고의부도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메이커들이 이제 법정관리 신청을 하고, 근데 그 사이에서 사실 유통이라는 업체가, 철강 유통이 다른 이제 뭐 대리점 체제보다는 좀 더 이렇게 사이즈가 있겠지만, 사실 을 중에 을이죠. 대문자 을이죠. 돈 받으러 다닐 때도 을이고요. 물건 팔 때도 을이고, 물건을 매입할 때도 을일 수밖에 없는, 사실 우리 철강 유통의 구조인데, 요즘에 이제 좌측의 맨 첫 번째가 이제 뭐 여기 메이커분들이 많이 오셨지만,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실수요 팀이 이렇게 활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만 봐도 뭐 특히 봉현강 쪽만 보더라도 뭐 한두 명 아니면 뭐 어떤 뭐 파트로 이렇게 뭐 하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하나의 팀이 돼서 수십 명이 근무를 하고, 저희들이 거래하고 있던 이제 10대 건설사 제외라는 거는 당연히 큰 건설사들은 뭐 제강사가든 뭐 메이커가 해야죠. 근데 그 나머지 것들을 사실 우리 유통들이 하던 것들도 꽤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죠. 왜냐면 제강사나 실수요 팀들이, 이제 메이커 실수요 팀들이 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니까, 사실 그 단가, 그 다음에 이제 납품에 대한 신뢰도, 여러 가지 것들이 유통은 뭐 메이커를 당연히 이길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우리 유통들이 들어가는 데는 신용이 안 좋거나, 뭐 거래 관계가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이 가다 보면 자꾸 이제 부도 위험, 요즘은 뭐 부도라는 용어를 안 쓰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대금 회수가 안 되는 그런 위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틸데일리에서도 이제 뭐 이런 뭐 설문조사를 많이 하시던데, 사실 지금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의 요인이, 저희들이 모임을 많이 하니까, 모임을 많이 하면 실수요 얘기가 1번입니다, 1번. 이게 사실 그렇다고 그래서 유통업체들을 뭐 지원하는 정책이라든지 같이, 뭐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우리 같이 쉐어,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메이커의 실수요 판매 확대가
어떻게 보면 철강 유통업체한테는 직격탄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가운데 보증담보 없는 여신거래 같은 것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철강 유통은요, 우리가 강관을 거래하거나 각관을 거래할 때 보증서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은행 지급이나 담보 받는 데가 정말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위험한 그런 대금 회수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 같고, 저희들은 철강 유통업체들이 제강사랑 메이커들이랑 거래할 때는 물론 봉현강 같은 데는 은행 지급 보증 담보를 활용을 하지만, 그 다음에 일반 저희 이제 각관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신용거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부실 위험도 커지지만, 이제 그런 서로의 그런 상황을 보면 이 철강 유통업체가 정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안 좋은 상황이 계속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좋고 그래프가 우상향할 때는 이런 것, 좀 사소한 부실은 좀 지나가고 또 더 나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단다고 하지만, 지금같이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똑꾸라질 때는 정말 저희들은 좀 너무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메이커 수익에 따른 유통 압박이라는 건요, 요즘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메이커라고 이제 통칭을 하겠습니다. 이제 메이커라는 곳에서 사실 원하는 그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숫자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유통업체한테 이익을 줄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이거는 사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하여튼 좀 제가 좀 너무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봉현강이든 강관이든 각관이든 사실 이제 이 각관 메이커들도 오셨는데, 사실 각관이라는 거는 왜 이렇게 마진이 계속 주냐면, 사실 아시겠지만 처절한 경쟁을 하잖아요. 판매를 위해서도 뭐 생산을 위해서도 처절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마진율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 몇몇 다른 데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H형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익을 정해놓고 저희들한테 마진을 주기 때문에 정말 판매도 수익도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단품 집중 구조라는 거는 이제 저희 유통업체를 보면은 뭐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강관하고 각관으로 먼저 시작했다가 현재로서는 이제 봉현강이든 다 많은 여러 가지 다품종을 하지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강관하고 각관은 지금 그나마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봉현강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회전이 빠르지 않습니까? 21년도에 저희들이 봉강, 현강이 그렇지만 21년도에 다 저희 좋았잖아요. 21년도에 좋을 때 좀 더 이렇게 하지만 철근 한 차를 팔면 한 1,500만 원씩 남았어요. 25톤 한 카고를 팔면 한 1,500만 원씩 남고, 그거를 수천 톤을 파니까 돈을 많이 버는 시절이 있었죠. 그게 봉강뿐만 아니라 현강도.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호황이 오면, 극호황이 오면 극불황이 한 4년, 5년 이상 갈 거라고. 근데 그 말이 지금 뭐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이 봉현강이라는 그런 한때를 위해서 사실 깊은 오랜 그 시간을 버텨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은 안 좋으니까 우리 뭐 매입도 안 하고 판매도 안 하겠습니다라는 게, 아시다시피 저희는 을이기 때문에 그게 통하지 않고요. 일정 부분 또 양을 소화해 줘야 되고 판매해 줘야 되고 또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매출을 해야 되고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사실 철강은 회전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매출 및 수익 압박에 대한 다변화가 현재의 우리 철강 유통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무리한 단가 경쟁이라는 것도 이어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강관세미나지만 뭐 이제 이 건설사 입찰을 볼 때 사실 무리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단가들로 수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업계에서 뭐 그냥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건설사들은 또 이렇게 또 라이브하게 말씀을 드리면, 건설사들은 뭐 1,000톤을 발주를 띄워놓고 단가가 오르면 반영이 안 되고, 단가가 오르는 거는 현재 단가로 고소하고, 단가가 떨어지는 건 반영하고,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달면서 건설사 수주하고 유통한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런 폐해를 하여튼 우리가 먼저 유통업체들이 먼저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각관을 저희들이 할 때도 우리가 뭐 각관을 매입한다고 하면 뭐 어디 메이커한테 저희가 1%만 싸게 주세요, 2%만 싸게 주세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한테만 주면 되는데 아니잖아요. 시장한테 마이너스 2%를 준다고 하는 거는 시장 단가가 떨어지는 거고 저희는 보시다시피 하치장을 하는데 그 하치장 단가 다 빠지고 그게 내가 지금 당장 1, 2% 싸게 사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치장에 갖고 있는 재고자산 가치가 다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또 우리가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낙가마 많잖아요. 낙가마들은 오늘의 1,000원 사서 1,010원에 팔면 되는 건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하치장 있는 업체들은 이게 지금 매입가가 어떤 거는 950원, 어떤 건 1,050원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 낙가마들이 자꾸 어쨌든 시장의 교란종이 돼서 어느 순간 보면 이 단가를 결정하는 게 낙가마가 되는 그런 이상한 시장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들이 시장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시장 단가를 따라가면 누가 하치장을 하고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사실 하치장을 한다는 거는 엄청난 비용을 드는 일이잖아요. 근데 낙가마들은 사무실하고 전화기 하나 있으면 다 하는 건데 사실 요즘에 이런 것들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고 개선을 하자라는 얘기를 저희 철강 유통 하시는 많은 대표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사실 요즘에 첨단 산업 AI도 뭐 나중에 발표하시는데 철강 유통에 대한 이 정부 금융이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은행에서도요, 우리를 보면요, 아유, 철강 유통, 이거 뭐, 색안경을 우선 끼고 보니까 저희는 돈을 빌릴 때도 엄청나게 의리해요. 빌릴 수가 없어요. 무슨 우리가 스타트업을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많은 것들을 해주지만 철강 제조도 아니고 철강 유통을 한다고 하면 대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큰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철강 유통이 계속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그런 안타까운 좀 현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슬라이드마다 하나씩 넣는 게 이런 우리가 지금 제조부터 생산, 뭐 판매 여러 가지 그런 이 생태계가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저희 철강 유통업체는 아마 퇴장이 되지 않을까,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일본을 많이들 아시고 뭐 하시지만 저희들 왼쪽이 한국의 현실이지만 생산하고 이제 실수요들이 메이커 직판하고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제 상사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메이커의 역할은 정말 생산. 근데 일본을 보면은 메이커의 역할은 생산. 상사들이 이 시장의 가격과 판매와 그다음에 생산량과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출입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한다고 보면 사실 그런 쪽으로 우리의 모습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 구조에서도 우리가 누가 갑이요, 우리가 누가 을이요가 아니라 생산과 판매 그러니까 유통이 이게 무슨 격을 높여가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싸우자, 우리가 쟁취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아마 없어질 겁니다. 죽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대등한 파트너십을 갖는 상태에서 메이커와 그런 어떤 이제 판매 상사가 그러니까 상사라고 명칭을 하면 상사라는 이제 공동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되게 먼 얘기죠. 이게 사실 되게 멀지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지금 일부 각관 조관사들도 계시지만 거기서 뭐 1,000원짜리 코일을 갖다가 사실 이거를 막 용접하고 인력을 써서 트러킹을 해가지고 980원, 970원에 파는 상황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유통업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많이 생각했던 건데, 그 미래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좀 이렇게 바뀌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간사분들하고도, 메이커분들하고도 상의를 했던 부분은, 이제 철강유통협회나 어떤 것들이 설립되고, 뭐, 이제 어떤 구조적으로 좀 바뀐다고 하면, 지점화 전략을 통해가지고 전국에, 무인 전기 트럭이 저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데, 이제 거리수가 제한이 있고 뭐, 이렇게 되지만, 그 드랍포인트처럼 전국에 우리가 종합으로, 지금 어떤, 종합으로, 이렇게 좀 하치장, 지점 거점화, 그 다음에 무인 전기 트럭을 나중에 나오면,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셔틀, 그 다음에 이 로봇 자동화도 아마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강관이지만, 저희들이 납본 처리할 때는 레일 로봇이라는 것들로 이렇게 레이저로 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비용이 엄청 들죠. 비용이 현실적으로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도입되지 않을까. 그리고 밴딩 머신이라는 거는 특히나 이제 뭐, 봉형강, 그러니까 형강, H형강 이런 건 좀 쉽지 않겠지만 강관처럼 각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밴딩 머신처럼 독일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숫자를 넣으면 일본에서 뭐 A2 하면은 뭐가 떨어지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우리가 경기도 쪽에 보면 물류센터 크게 위로 높이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철강에서도. 지금 철강에 우리가 좀 멀리 해안가 부두 가서 2, 3만 평 얻어가지고 5만 평 얻어가지고 바닥에 쭉 가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럴 부지가 이제는 땅값도 너무 많이 비싸고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타워 적재, 밴딩머신, 로봇 자동화, 뭐 무인 전기 트럭, 지점화 전략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물류 혁신과 우리 철강 유통 혁신을 그렇게 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요즘 뭐 포스코에서도 많이 하고 뭐 동국제강에서도 많이 하고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이제 뭐 좀 먼 미래가 아니라 앞으로 영업사원들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영업사원들 필요할까요? 이제는 저희 20대를 젠지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친구들이 와서 가장 힘들어하는 퇴사 1순위가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요. 예전에는 전화를 해서, 어디 뭐 이렇게 이런 통화를 하잖아요. 이거를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걸 못해요. 이 전화 예절을 모릅니다. 요즘 20대들은요. 다 카톡도요. 카톡을 보내면 답을 안 해요. 카톡이 안 읽은 게 막 150개씩 있어요. 얘는 카톡으로 얘기를 안 해요. DM으로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 친구들이 10년, 15년 후면은 이 철강 시장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러. 그들은 이제 전화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전화해서 뭘 주세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짜여진 그 플랫폼 안에서 아마 주문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저희들이 쿠팡 주문하듯이. 아마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쿠팡처럼 집 앞 배송은 이 철강은 힘들겠죠. 근데 사이트 배송이나 모든 세세한 디테일한 것들을 주문 내역에 넣으면 거기에 맞춰서 배달하는 그런 시기가 곧 올 것 같습니다. 네, 곧 올 것 같고. 철근거래소나 이스트리트포유, 뭐, 스테이샵 등 많은, 것들이 지금 채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유통협회가 할 수 있는, 우리 철강 유통회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오프라인을 병합을 해서 같이 판매에 나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몇 제품들을 그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서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매하는 패턴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공사하는 사람들, 뭐 인테리어 업자들은요, 거기 현지에서 무슨 철강업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써봤던 사람들은 이제 핸드폰으로 주문하면 내가 포항에 있든지 강릉에 있든지 인천에 있든지 이걸로 주문하면 어디든 갖다 주거든요. 이 고정된 거래처들이 그걸 많이 사용합니다. 전국에 돌아다니는 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이제 기존의 지역을 커버하는 유통들도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판매 패러다임이 아예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업에서 많이 하고 계시지만 유통하는 유통회사들도 디지털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 저희는 그 납본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여기 강관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뭐 25mm 막 이제 뭐 32, 40 하면서 여기 연구원님 계시지만 그거 육안으로 구분이 됩니까? 잘 안 돼요. 그거. 오발추가 아니라 오추라 엄청나게 일어나요. 두께 각관 0.42mm 그 육안으로 구분 안 되잖아요. 근데 납본으로 해야 되니까. 번들추라면 상관없겠지. 근데 이런 것들을 바코드화 하거나 디지털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먼저 생각을 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도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그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에다가 저희들이 재고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국 공통으로 우리가 이제 종합 철강 유통 회사들이 좀 나온다고 하면 같이 공유를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한 회사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희 회사가 다 의기투합하고 내가 돈을 많이 낼 테니까 한번 하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들이 조광한사나 이제 메이커라고 통칭을 하면 메이커랑 유통하는 데다가 이제 출자를 같이 하는 거죠. 예. 공동 책임으로. 돈 있는 곳에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 출자를 통한 상사를 설립하고 그 누구 하나에 끌려다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이 대한민국 철강 산업 생태계를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략적으로 우리 유통사들이 뭐 이거를 하나에 좀 정리를 한 건데요. 다품목을 해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공동 출자 파트너로 해서 뭐 어떤 메이커와 유통이 공동 출자한 파트너사가 협회가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지점화 자동화 같은 것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 지금 온라인이 사실 다들 물어봐요. 뭐 온라인 어떻게 되냐, 어떻게 뭐 저희가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많이 엄청나게 매출이 폭발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저희들이 월에 100톤 내외 정도 각관 매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로서는 없던 매출이 생긴 거고 그거는요 부실이 없습니다. 예. 카드 결제 받거든요. 부실이 없습니다. 예, 카드 결제. 카드사에서는요 뭐 몇 프로 캐시백도 해주더라고요. 그 사용한 사람한테. 근데 사실 그런 그 여러 가지 우리 유통회사가 이제 벼랑 끝으로 물리지 않을 회유축들과 그런 안전장치들이 그렇게 또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협회는 참 먼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